들어왔을 거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 Brand new sound. 한 명만이라도 들어와라 제발. 아 마이크 올라간 거죠 이거? 네. 우후. 아 장도 했는데. 어제 몇 명 들어왔어요? 나이? 나이? 평균적으로 한 4-5명 들어오죠. 아 진짜? 다행이네. 오! 저는 저 나름대로의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찌 충분치 못하여. 오전 오후 다 있습니다. 성함이 갑자기 김경문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방송지가 저녁에요? 저녁에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오후 없습니다. 시간에 이런 거 있어. 없습니다. 이중배 교수님입니다. 내일? 네. 어? 네. 그 스튜디오 촬영 됐어요. 저희가 그 603호요. 604호요. 94, 악동 뮤지션이면 역시 그걸 들어야 되는데 크레센도가 그것만 없네. 최근 앨범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벚꽃 엔딩. 사연이 있나 한번 볼까요? 사연? 아싸! 사연이 아니고 아싸! 내가 먹어야지. 질문건 있어. 요시! 이거 어제 안 했죠? 이거 예전 성무대회. 아 그래요? 흑혈회부터? 비니비니 미치? 히익! 이렇게 안 생겼는데? 누구세요 당신? 안왔다가 나래나 왜 아무도 안 들어오냐? 이거 해야겠다 이따가. 요시! 하나 얹었다. 야 당신 누구세요? 남궁남마. 내가 민생 지원데. 미안해. 맨날
내가 찍어줬거든. 이거 씨, 거짓말하고 있네 이거. 이따 이거 얘기를 거짓말하고 있어. 어디서 내가 지어준 별명인데. 김소리 아니라 본거 같아. 오케이 하나 건졌어. 어쩌다가 진 뭐야? 아니 건방진 자식. 이름 막 깔아두면 안 좋은 거 몰라?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겼죠. 아무도 안 계시지만요. 그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밖에 안 있는 이 방송,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이거 먼저 해버렸다.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TV. 이걸 먼저 해버렸다. 좋습니다.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TV. 오늘은 롤트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로 보시면 롤트에 오늘은 내가 오야붕이다. 좋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혼자서 캐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오늘 딱 세 타임으로 이어지는 오늘 방송에서는 첫 번째 롤트 시네마가 간만에 찾아옵니다. 롤트 시네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가지 주말에 할 수 있는 여러 일들 중에서 많은 영화 그리고 많은 재밌는 영화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 여러분들이 좋아하고도 싫어하는 코너, 롤트의 오컬트 연구소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더위에 지치신 분들, 더위에 한가닥 잡수신 분들, 오늘 더위를 깔끔히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너, 여러분들이 이게 뭐시였더라? 제2회 고교성호 캠프에 드디어 참가자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그 참가자 명단 간략히 두 팀만 저희가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진행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이 방송은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TV. 오늘은 롤트의 내가 오야붕이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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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야겠다. 그러네.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작품이. 아유, 나도 몰랐으니까. 신규점을 잡아야 돼. 출발! 오늘 밤 나 바람 났어. 친구 따라 강남 갔어. 짠! 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TV. 오늘은 롤트의 오늘은 내가 오야붕이다 특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작하게 된 이 방송 정확히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여러분들의 주말을 책임지는 코너 롤트의 오컬트 연구소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일과 주말을 정말 알뜰하고 상쾌하고 정말 알뜰하게 보내기 위한,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롤트의 코너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
더위 한가닥 잡수셨죠? 한더위 하시네. 아이 진짜 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롤트의 오컬트 연구소.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너!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제2회 고교 성우 캠프가 드디어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올려주신, 그리고 벌써부터 빠르게 올려주신 신청서를 보고 저희가 간략히 팀원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오늘 세 코너, 여러분들은 롤트의 오늘은 내가 오야붕이다 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삼성전자, SK주유소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홍대에 왔어. 발바닥에 불이 났어. 정신 나간 우리라서 나 오랜만에 물 만났어. 물고긴 줄 알았어. 형빈님 안녕하세요. 쇠 이런 남자들 만나봤어? 자, 롤트 시네마 두둥. 그중 오늘 넘버 1 바로 이 영화입니다. 엑스맨 Days of Future Past. 엑스맨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스크린으로 찾아옵니다. 버퍼링은 애교죠. 히히. 제발. 잠시만요. 아, 됩니다. 자, 개인 사유지에 살고 있는 어느 한 교수. 그 교수에게 장발장, 아니 울버린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50년 미래에서요. 웃고 마는 교수. 하지만 울버린은 아주 대단한 사명을 띠고 찾아왔습니다. 먼 미래에 인류를 위협하는 센티널 군단. 그 센티널을 막기 위해 미래 인류는 울버린을 과거로 보냅니다. 그리고 울버린은 함께할 동료들을 하나씩 모으는데요. 그들은 바로 엑스맨. 하지만 난 바빠 고든 하면서 도도한 척 내뿜는 많은 엑스맨들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마블 코믹스의 대작 엑스맨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울버린은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는데요. 먼저 비스트, 외유내강의 사내. 삐쩍구른 대학생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그리고 몸빵의 소유자. 두 번째로 찾아간 동료, 차갑고 얼음마녀, 도도한 얼음마녀가 동료로 도도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그니토. 엑스맨 최강의 초능력자로 알려진 그는 미국 국방성에 잡혀있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울버린이 찾아간 사내는 다름 아닌 순간이동을 하는 사내. 남자라면 꼭 한 번쯤은 갖고 싶었을 초능력 그 중 하나죠. 초능력자의 순간이동자의 힘을 빌어 매그니토를 구출하는데 성공한 울버린 일행. 하지만 견원지간이었네요. 자, 브라이언 시거 감독의 귀환합니다. 매그니토의 엄청난 힘. 그 힘을 두려워한 다른 적들이 센티널의 힘을 얻어 인류를 위협합니다. 그들은 바로 슈트만 있는 아이언맨. 는 농담이고요. 교수가 드디어 깨우치고 엑맨들은 센티널을 무찌르기 위해 싸움을 도전합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 센티널 군단. 과연 그들은 인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미래에서처럼 인류는 다시 한번 패배를 맛볼 것인가? 스크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엑스맨 Days of Future Past. 하긴 생각해보면 마블 히어로 애니메이션이 영화화된 건 굉장히 수작이 많죠.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아이언맨 굉장히 좋아하고요. 토니 스타크의 개인적인 팬인데 엑스맨이 일단 빠질 수가 없죠. 마블 코믹스 하면요. 참 아쉬운 게 마블 코믹스에서 그 스파이더맨이 빠지게 된 거는 정말 아쉽게 된 일입니다만
엑스맨 친구들이 일단은 다시 한번 리메이크 돼서 온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참 웃긴 거는 매그니토가 배우가 원래는 간달프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 간달프 할아버지가 이제 안 나오시고 이제 젊은 친구로 바뀌었다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매그니토의 그 하는 그 웃음소리가 참 간지 있었는데. 일단은 뭐 능력자들을 생각해보면 초능력 중에 남자라면 꼭 갖고 싶은 두 가지가 있죠. 투명인간하고 순간이동. 뭐 어디다 쓰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만, 남자라면 꼭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나 한 번쯤은 꿈꿔왔을 초능력이죠. 저도 그랬고요. 일단은 뭐 두마면 잔소리. 투명인간은 뭐 된다고 하면 무궁무진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뭐 노인정에 가서 일을 돕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몸이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할 수 있고요. 순간이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로 이제 좋은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노인정에다가 이제 뭐 라면을 나른다든가 뭐 아니면 이제 뭐 어린이집에다가 이제 뭐 분유나 과자를 나른다든가 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남자라면 꼭 꿈꿔와본 두 개의 초능력자, 그 중 하나가 엑스맨에 나온다니까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미 개봉한 거 아시죠? 극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디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롤트의 오늘은 내가 오야부다 특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보수 추천하는 KBA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롤트 시네마 넘버 2, 공포의 대작이 돌아옵니다. 오큘러스. 의문에 쌓인 거울. 거울 안에는 무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보입니다. 주인공의 남동생은 소년원에서 갇혀있다가 드디어 출소하게 되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 주인공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를 마저 해결하려 합니다. 그 수수께끼는 바로 저 거울이 지난 400년 동안 45명을 죽였단 걸 입증하려는 겁니다. 거울과 관련된 자들은 모두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제보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느껴진 이 시선. 아이가 봤다는 수상한 여자. 그리고 나타나는 홀령. 이상한 기억이 떠오르고요. 자신의 아이를 유산시키는 이상한 엄마. 이 모든 게 다 거울에 조종당한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이 모든 사건은 거울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거울을 들여다봐도 보이는 건 자신뿐, 혹은 자신이 아닌 무언가. 그들은 무서워하고, 그들은 홀리고, 그들은 무언가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컨저링 감독이 다시 선보인 영화 오큘러스가 찾아옵니다. 5월 29일 여러분들의 스크린에서 찾아뵙니다. 자, 컨저링. 생각해보니까 컨저링이 19세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병아리 삐우님 같은 고등학생이나 그 AUE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컨저링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컨저링을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 그 왜 CF에서 그렇게 말했죠. 귀신이 안 나오는데 귀신이 느껴진 영화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장면 없는데 무서운 영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감독이 원래 약간 좀 심리공포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컨저링 15세요? 그럼 보셨겠네? 보셨어요, 컨저링? 안 보신 것 같네요. 자, 컨저링 잠깐 말씀해드리면, 자, 귀신에 쌓인 집이라는 거는 컨셉이 굉장히 재밌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영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컨저링이 가장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심리공포라는 걸 제가 깨우쳤어요, 간만에.
예, 맞아요. 혼자 밤에 좋은 영화. 아, 혼자 밤에 보면 좋은 영화. 정말. 그, 왜,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런 영화 있었죠? 그, 페이크 다큐로 돼 있는 거였는데,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영화처럼 이제 심리적 상황, 이게 소리나 분위기나 이렇게 막 효과음을 이용해가지고 놀래키는 수법인데, 이게 사실 공포 영화,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높은 고수준의 그 공포로 속합니다. 보통, 예. 제가 이제 학교 가다 보니까 영화계에서도 좀 배우는데 그런 영화가 굉장히 좀 고차원의 영화예요. 잘 놀래기 힘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냥 막 분장해가지고 웃기는 개그맨보다는 이제 막 스탠딩 개그를 더 높게 살죠. 보통 개그 그런 것처럼 시각적인 공포보다는 이제 심리적으로 와닿는 공포가 더 무서운 공포라고 합니다. 뭐 아무튼간에 이번에 알려드린 영화 오큘러스. 자, 생각을 해보면 거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있어요. 깨진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하는데 거울 깨진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깨진 곳 이렇게 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깨진 곳이. 네, 이렇게 깨진 곳에 이게 한쪽 부분 아니면 요쪽 부분 이런데 이제 인간이 아닌 뭔가가 이제 비친다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거울 속으로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또 거울 하면 또 떠오르는 영화가 옛날 공포 영화인데 캔디맨. 거울 앞에서 그 벌꿀 통을 든 채로 이제 캔디맨 세 번 부르면 이제 나타나서 잡아간다는 뭐 미국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 공포 영화예요. 그 한쪽 팔에다가 낯들고 있는 그런 후크 선장 같은 캐릭터인데 그런 거를 미뤄봤을 때 거울에 대한 공포가 좀 있죠. 정서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게 웃기니까. 저도 지금 여기 캠에 제 얼굴 나오면 뭔가 이상해요. 되게 못생겨 보여. 자, 아무튼간에 오큘러스였습니다. 5월 29일 여러분들의 스크린에 찾아갑니다. 자, 다음 롤트 시네마 넘버 3. 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NES, 닌텐도 DS로 나왔던 추억의 게임 김전일 대 명탐정 코난. 정말 탐정 대 탐정의 고등학생 탐정의 이쪽도 고등학생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약 먹고 초등학생이 된 고등학생 탐정이 둘이 추리 대결을 펼치는 건데 이번에는 도둑과 탐정이 대결합니다. 내가 반드시 잡을 거라고 했죠. 그 이름하여 루팡 3세. 명탐정 코난 그리고 루팡 3세 극장판. 두 명이 루팡 3세. 한 번의 대결을 펼칩니다. 코난. 한 번 노린 거 절대로 놓치지 않고 손에 놓고 많은 남자 루팡 3세 열쇠를 쥐게 해줄. 그리고 한 번 물면 절대로 못 푸는 수수께끼가 없는 명탐정 코난. 그 둘이 세계를 위협하는 무서운 거래. 한 다이아몬드를 두고 대결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노리는 또 다른 암흑의 세력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어. 루팡 3세는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여자들의 보물을 얻어야 합니다. 한편 명탐정 코난은 이들을 모두 물리치고 보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또 다른 적들. 어린이는 과연 집에 가야 될까요? 지금까지 루팡 3세 연재 45주년 그리고 명탐정 코난 연재 20년 대박 기원 영상입니다. 영화입니다. 마침 코난 궤도 기적의 대결이 키드 시작된다. 그리고 유명한 탐정까지 나오는 모든 조연들끼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신 마음대로는 절대로 안 돼. 루팡 3세. 도이라. 루팡을 잡기 위한 안드레아 경감까지. 이 세상에 풀지 못할 수수께끼. 훔치지 못할 보물 그런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극장판 루팡 3세대 명탐정 코난. 그 약의 비밀을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 씬까지. 뭐 하는 거예요? 5월 29일 대개봉. 자, 루팡 3세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만화죠. 옛날 만화 중 하나인데 그 카우보이 비밥과 더불어서 약간 옛날 그 투니버스 시절에 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만화입니다. 카우보이 비밥이 약간 풍운화 같은 이제 서부극 같은 느낌이었다면 루팡 3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적이죠. 그 모티브는 거기서 따왔습니다. 실제 그 루팡이에요. 거기서 이제 루팡에 이제 뭐 손벌 된다 해가지고 이제 루팡 3세라고 지었었는데 뭐 이상한 걸 많이 훔쳐요. 한 번은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옛날이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거는 빌딩이 갖고 싶어가지고 빌딩 밑에 지하에다가 엔진을 때려 박은 다음에 그 엔진 채로 빌딩을 날아가게 해서 훔쳐갑니다. 그런 친구예요.
궤도키드가 방금 영상에 잡혔었는데 아마 이 친구가 아마 카메오로 등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인 연관은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궤도키드도 명탐정 코난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막 머리 좋고 이제 확실하게 뭔가를 이제 쟁취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궤도키드는 차라리 그 친구랑은 좀 약간 맞는 캐릭터죠. 그 김전일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지옥의 광대 맞아. 그 친구랑 좀 약간 견주어서 괜찮고 루팡은 확실히 코난이 막아야죠. 이번 영화에서 제가 기대되는 거는 일단 유명한 탐정의 그 헛발질 그게 참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루팡 3세와 명탐정 코난의 그 피 튀기는 아이템 대결. 둘 다 생각해보면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 코난 같은 경우는 1m 안에 들어오면 그냥 끝나죠. 마주침으로. 벨트로 채찍질도 할 수 있고요. SM 마냥. 신발에 이제 레버 돌리면 이제 킥이 데미지가 세지죠.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루팡 3세 같은 경우는 연기 연막탄 터치면 바로 사라져요. 설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능력 대결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리는 잘 안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김전일의 미우기가 있었다면 명탐정 코난에는 미란이가 있죠. 유미란이라고 해서 투니버스는 그 나오는데 그 친구의 서비스 씬과 마지막에 나왔던 하이바라와 산드라의 서비스 씬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이바라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성인이니까 이거는 등급에 의해서 그러면 12세인가요 그러면? 아무튼간에 기대되는 영화 극장판 루팡 3세 대 명탐정 코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영화 관람에 있어서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영화관에서 이제 자기 손잡이 팔걸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예전에 한번 정해진 적이 있었죠. 스펀지에서 오른쪽이 자기 거라고. 그래서 극장에 갔을 때 오른쪽에다가 뭘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롤트 시네마 첫 번째 영화 울버린이 아니죠. 엑스맨 백투더 퓨처였던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자, 엑스맨 그리고 오큘러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극장판 루팡 3세 그리고 대 명탐정 코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의 주말에 정말 좋은 추억거리 그리고 좋은 여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롤트 시네마는 마치고요. 잠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온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머리도
많이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A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을 걷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멀쩡히 타고 가던 버스가 갑자기 버스기사가 멀미를 하는 바람에 유턴해서 돌아가는 그 성! 어느 날 학원에 갔더니 학원 선생님이 빨간 청치마에 빨간 셔츠, 빨간 안경에 빨간 넥타이, 빨간 고추를 들고 서 있는 그 기괴한 모습.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 연구소는 그런 이상하고 해괴한 역할 현상들을 모조리 파헤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롤트의 오컬트 연구소. 네, 함께하고 계신 병아리 삐오님과 노는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오컬트 연구소는 바로 놀이동산에 대한 오컬트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접수된 놀이동산 괴담들입니다. 과거 에버랜드에는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불량배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에버랜드의 허술한 철조망을 골라 끊어서 그곳에 들어간 뒤 기념품 그리고 금품을 챙겨서 달아나는 그런 불량배들이었습니다. 한데 어느 날부터 도둑맞은 물건은 없었지만 대신 에버랜드 사파리의 하이에나들이 배식량에 비해 비만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연 그 하이에나들은 무엇을 먹고 배식량에 비해 비만도가 높아진 걸까요? 믿거나 말거나. 자, 다음 사연입니다. 에버랜드의 지구마을이라는 기구를 아십니까? 에버랜드의 지구마을이라는 놀이기구 안에는 각국 전통의상을 입은 인형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들이 딱 줄지어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열차를 타고 가면서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인형들을 관람하는 놀이기구인데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인형들의 머리카락은 실제 그 나라 사람들의 머리카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그 인형들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레 감겨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머리를 감겨줄 때마다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믿거나 말거나. 자, 아까 사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졌나보네 라고 병아리 비우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캐리비안 베이에 파도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보면 알겠지만 캐리비안 베이의 파도풀에 들어가서 놀 때 절대 발찌를 차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찌를 걸고 있으면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무언가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캐리비안 베이의 파도풀 앞에는 발찌를 착용하지 말라는 경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잡아당기기에 그런 걸까요? 네, 병아리 비유님이 인형의 머리를 안 말리고 머리 빗으면 늘어난다. 파도풀 장치 때문에 그런다고요?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다음 사연입니다. 롯데월드의 후룸라이드에는 사진을 찍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로 올라갈 때 배가 멈춰있다가 내려가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원리인데요.
문제는 이 마지막 사진 구간에서 사진을 찍힐 때 가끔씩 탑승자가 아닌 누군가가 그 배의 동승에서 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마찬가지로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의 신밧드 모험을 타보면 아라비아 복장의 인형들이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헌데 보물상자에 가기 전 어두워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어떤 한 인형은 한 부분만 빼고 절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고 합니다. 그 한 부분은 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형을 보고 겁에 질려서 도망쳐 나오는 사건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그 신밧드의 모험을 타보면 인형들이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줍니다. 총을 들고 있는 병정 같은 경우는 이제 총을 겨누면서 보물 도둑놈들 썩 너가지고 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 스피커에서 물론 소리는 지르지만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칼 든 친구들, 칼 들고 있는 인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칼을 들고 막 협박합니다. 당장 떠나지 않으면 당신을 저 죽여버리겠어!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한 인형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눈만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군요. 자,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서울랜드에 있는 사연인데요. 서울랜드의 바이킹은 폐장 후에 이따금씩 조종하지도 않았는데 기계가 자기 멋대로 조작되어 가동되고는 사고가 매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계 결함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의 힘일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촥! 안 놀란 게 함정입니다. 놀래라고 한 건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메인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트의 오컬트 연구소, 오늘 하이라이트 사연입니다. 롯데월드의 2층에는 많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그 놀이기구가 참 신비스럽고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 놀이기구의 이름은 아크 어드벤처입니다. 먼저 롯데월드 실내관 3층에 위치한 파라오의 분노 옆에는 무언가 특별한 공포체험 놀이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3층 올라와서 쭉 이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게 바로 파라오의 분노인데, 요쪽 오른쪽에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이네요. 자, 그 오른쪽에는 아크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놀이기구는 푸름라이드처럼 이게 물 위를 이제 가면서 이제 즐기는 놀이기구인데, 이 놀이기구는 귀신의 집처럼 여러 이제 귀신으로 분장 직원들이나 그러한 인형들이 곳곳에서 숨었다가 지나가는 승객들을 놀래키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하고 있으므로 이제 뭐 놀라서 물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일어나서 뭐 기계에 부딪혀서 다친다든가 이런 사건은 아직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탑승 후기를 일단 보면 후룸라이드보다는 느리다고 합니다. 후룸라이드보다는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가파르지 않은 경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선 잔잔한 데 비해서 실내가 어두워서 물속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속이 아주 시커멓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조명은 뭐든지 다 파란색. 그 계열의 조명 외에는 아무런 조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딱 들었을 때, 컨셉이 왠지 수로동굴이다. 귀신의 집이랑 신밧드의 모험을 섞어놓으면 아크의 어드벤처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막 이제 후기를 이제 쭉 보시면 딱히 이렇게 뭐 확 놀라는 것도 없고 이제 적당히 이제 좀 공포 분위기만 이렇게 조성하고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냥 말만 따라 생각해보면 어두컴컴한 수로를 배가 이동하면서 그냥 튀어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는 방식인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아크 어드벤처를 타기 위해서 이제 입구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창백해 보였다고 합니다. 복장 같은 경우도 그 노란색 계열의 그 너구리 옷이 아니라 이상한 푸르스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유, 컨셉 하나는 제대로 잡았구나. 왜 생각해보면 파라오의 분노 앞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탐험가 복장을 하고 있는 노는별님 말씀처럼 이게 이상한 컨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파라오의 분노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집트 그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아저씨들이 가끔 이게 경비를 쓰고 있긴 한데 아무튼간에 아크 어드벤처의 그 직원들은 이게 창백하고 약간 파란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되게 어눌하게 했다고 하고요. 무얼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멀뚱멀뚱히 서서 창백한 얼굴로 그냥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간에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말투도 이상하고 굉장히 침울하고 초점 없는 듯한 분위기에 분장을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탑승을 하지만 사실 탑승하고 보면 그다지 무서울 게 없어서 승객들은 실망했고 그 이후 기억에서 아크 어드벤처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열혈팬 가로등님 어서오세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문득 한 사람이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롯데월드에서 10년 동안이나 근무한 기계실 담당자가 아크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파라오의 분노 옆은 롯데월드 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시설이 있지 그 이상의 놀이기구는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전기 설비실은 담당 부서 직원이 아닌 이상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크 어드벤처를 탑승했다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탑승한 것일까요? 그 사람들 중 탑승했다고 제보가 된 사진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탑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아크 어드벤처의 놀이기구 모습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분명히 제보에서는 파란색 조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파란색 조명은 보이지 않고 뭔가 좀 어두컴컴한 그냥 횃불 같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배라고 했는데 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열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마 형상을 한 열차. 그냥 참 희한하죠. 그런데 탑승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롤트 오컬트 연구소가 추적한 결과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아크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는 지금은 문을 닫은 부산 스카이플라자의 어린이집 놀이기구가 가끔씩 정체를 알 수 없는 직원들과 함께 운영된다는 괴담에서 시작됐다는 또 다른 괴담인 겁니다. 자, 즉 아크 어드벤처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부산 스카이플라자의 유명해진 놀이기구가 가끔씩 이렇게 혼자서 움직인다. 이 사진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부산 스카이플라자의 유령의 집 그 열차인데요. 이 놀이기구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열차가 먼저 약간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괴담이 있었는데 이 괴담이 퍼지면서 롯데월드의 아크 어드벤처가 탄생했다는 설을 저희 연구소는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놀이기구는 현재 폐쇄된 상태에서 중동에 팔려갔고 건물은 고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놀이기구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괴담이 탄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헌데 희한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크 어드벤처를 탑승했다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놀이기구를 탑승하고 온 걸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오컬트 연구소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크 어드벤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부산 스카이플라자의 유령의 집 놀이기구 괴담이
퍼지고 퍼지면서 롯데월드의 아크 어드벤처가 되었다는 설. 이 설을 우리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놀이기구 괴담을 알아보다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있는데요. 에버랜드에는 굉장히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귀신의 집 중에서 단연 톱을 달리고 하는데요. 자, 그 이름하여 에버랜드 호러메이즈 2. 로딩.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버랜드의 호러메이즈라는 놀이기구를 이용한 친구들이 그 이용객들이 만들어놓은 영상입니다. 이 놀이기구를 잠시 설명해드리면, 이번에 다시 나오는 거는 호러메이즈 2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놀이기구를 만들어 나왔다고 합니다. 이 놀이기구가 정말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귀신의 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귀신의 집은 이제 철조망이 이제 쭉 있고 그 앞에 이제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에 이제 깜빡이가 이제 켜져 있고요. 그 화살표가 켜져 있어서 그대로 그냥 쭉 가고 있으면 그냥 앞에서 옆에 꽝꽝꽝꽝 튀어나오면서 이제 놀래고 만 건데, 이 호러메이즈라는 친구는 정말 재밌는 게 배우들이 실제 연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러메이즈 2를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리자면, 되게 그 사이코틱한 박사를 일단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겠다며 사람들을 잡아다가 금단의 인체 실험을 감행하는 한 미친 박사. 그 박사의 실험실이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러메이즈 2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딱 들어갈 때 이제 연구소처럼 생겼었어요. 그 건물이 병원처럼 생겼는데 약간은 정신병원인데 약간 좀 페가스런 정신병원, 그 곤지암 정신병원처럼 생겨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간에 그 미친 박사에게 꿰매 넘어가서 이제 무자비하게 생체 실험을 당한 그의 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친 박사의 소름 끼치는 실험 장면과 그 하늘 풀지 못해 지옥경이 펼쳐진 그 연구소를 바로 체험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고객들인데요.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이용을 해봤었는데, 노는별님께서 그걸 비명 안 지르고 통과하셨다고 하는데, 와우. 그 혹시 비명을 안 지른 게 아니라 비명을 못 지른 거 아니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먼저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 경고문이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못하겠다, 심장에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 하면 손 들고 있으면 직원이 와서 구출해 준다는 거.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고 이용하라 라는 게 거기 방편이었는데, 입구에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맨 처음에 욕조가 하나 보여요. 욕조가 하나인데 그 욕조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 됩니다. 사람같이 생겼어요. 딱 보면 사람같이 생겼는데 딱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웃긴 거는 거기 뭐 이상한 액체가 담기는데 그 액체에 손만 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놀래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연구실처럼 생긴 그 침대 같은 게 병원 침대가 하나 있는데 그 바닥에서 하나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누가 자고 있었는데 그 자고 있던 여자가 비명 지르고요. 그 비명 지르는 여자를 막기 위해서 어떤 좀비같이 생긴 간호사가 튀어나와서 그 여자를 목 조릅니다. 아주 지옥경이 펼쳐져요. 쭉쭉쭉 하다가 이제 전에 이제 친구가 이제 중도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는 보지 못하고 이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전등을 하나 줍니다. 손전등을 줘서 미리 나올 만한 데를 이렇게 캐치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무심결에 이렇게 딱 비쳤는데 거기 딱 서 있는 거야. 거기 대기 타고 있는 거야. 이야, 환장합니다 사람. 그리고 호러메이즈 2 그 재밌는 게, 호러메이즈를 이용할 때 이제 직원들이 다칠까봐 뭐 우산, 가방, 뭐 하이힐, 그리고 뭐 휴대폰, 열쇠,
그리고 뭐 들고 있는 뭐 페트병 이런 거는 하나도 못 들고 가게 막 그렇게 막더라고요. 아무튼간에 호러메이즈2 에버랜드에서 정말 전찬리에 개봉 상영 체험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거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귀신의 하고는 다른 무언가 좀 유주얼 서스펙트적인 공포가 찾아옵니다. 진짜로 자신 앞에 펼쳐지니까요. 그 지옥경이 막 생체 실험한 것도 그대로 보여줘요. 물론 마네킹이겠지만 마네킹을 정말 잘 만들어놔가지고 그게 사람 같아요. 보고 있으면 꿈틀꿈틀 됩니다. 막 마네킹이 막 퍼쩍퍼쩍 뛰고요. 막 피도 튀기고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근데 무조건 거기 지나가야 돼요. 웃긴 거는. 그래서 웃긴 거는 거기 이게 수술하고 있는 미친 박사 옆을 지나가는데 이 박사 녀석이 언제 뒤돌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좀 과격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놀래면 이제 때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여기 배우들이 이제 좀 많이 곤욕을 치른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은 뭐 무조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 만큼 일단 공포를 느끼는 건 좋은데 거기 이용할 때는 항상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KBTV 롤트의 오늘은 내가 오양묵이다 이것으로 롤트의 오컬트 연구소를 마치고요. 저희는 노래 두 곡을 듣고 온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듣고 계신 방송은 꿈과 희망이 있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見せてほしい夢の続きまで世界溺れてたの海よりも深い初めまして追いかけて掴んだのは残酷な日常私は歩くわ降り出した雨よ止まないで恋してたんだ潰れた声からして愛してますと叫んだんだ思えばもうすれ違っていたの世界ねじ曲がっていた事実も心も塗りつぶしてさ無理だと分かってても無理して笑って傷ついてしまうの伝わらない現実にただ幸せだって強がった涙止まらないのは足が痛い体勢なんだ落としたナイフ私にはもうつかめないこんな結末いっそ泡にでもなってしまえしまえ言い訳が欲しかっただけなのおじさんの奇跡も恋も魔法のキスも必要なかった幸せそうな夢よ消えないで恋してたんだ泣き虫のいつなんて泡にでもなってしまえしまえわかったの私はこの足で立たなくちゃ
い溺れてたの海よりも深いはじめまして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짙은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이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이 방송은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ATV. 여러분들은 오늘 특집 롤트의 오늘은 내가 오야붕이다 특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 더위가 날씨가 더우니까 힘이 안 나서 큰일 났네요. 이게 힘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힘 좀 내시라고, 저도 힘 좀 내라고 좀만 더 힘을 내자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번 여름에 전국 고교 성우 캠프 2차가 열립니다. 지난번 1차가 겨울에 있었는데 지난번 그 전국 고교 성우 캠프가 정말 성황리에 잘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학교에서도 큰맘 먹고 2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저희가 알려드릴 거는 3일차를 통해서 된다는 거. 3일차로 이용해서 되는데 이번에는 근데 아쉽게도 지난번 같은 경우는 모든 그 학생분들이 그 3일 내내 학교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뭐 멘토분들이랑 이제 뭐 트레이닝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실제 성우분들의 이제 특강도 이제 듣고 이렇게 하고 녹음 실습도 하면서 이게 3일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딱 컨셉이 이렇게 잡혔어요. 짧고 굵게. 지난번에 그렇다고 해서 뭐 미지근하게 이제 갔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학생들이시다 보니까 성인이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학생이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타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숙박을 하신다는 문제, 그거랑 또 여기서 사신다고 해도 늦게 끝나게 돼가지고 이제 늦게 이제 귀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저처럼 어떤 나쁜 놈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학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중에 하루만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하루만 나오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충 하진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먼저 10명씩 한 팀이 됩니다. 지난번하고 같은 거죠. 생각해보면 이 방식은요. 10명이 한 팀이 돼서 총 5개 팀이 하루에 수업을 듣고 트레이닝을 하고 녹음 실습 완료까지 다 합니다. 한 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솔직히 말하면 지난번 1회차가 더 있을 거예요. 이번 2회 때부터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없을 겁니다. 바삭바삭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일정이. 그러면 이제 남은 친구들은 뭐 하느냐, 그게 이제 저도 궁금했었는데, 남은 친구들은 이제 뭐 그 해당 날짜에 와야 되는 팀이 아닌 이상은 이제 안 오셔도 되고, 만약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와서 이제 구경하시거나 하면 특강 같은 경우는 같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도 여러분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이게 조치가 되는 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학교라든가 아니면 좀 뭐 지원이 좀 더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수용해가지고 이제 주무실 수가 있는 그런 숙박이 학교 내에서 된다 하면 진짜 리얼 캠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학교가 그렇게까지 이제 많은 그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특히나 성우과만 지원을 받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병아리 삐우님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아쉬우실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게, 예, 특강 역시 그 해당 날짜에 그 배정을 받은 팀만, 그러니까 하루에 5개 팀만이 그냥 오는 걸로 그렇게 알려주시네요. 네, 저번에 다른 날 특강 들으러 가느냐고 질문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저도 방금은 될 줄 알았는데, 예, 아무래도 인원수 문제 때문에 예, 제한을 걸어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절대 그래도 뭐 실망하시거나 그렇게 뭐 아유 이번은 하루밖에 안 되고 아예 재미없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아주 작은 소중한 경험이라도 정말 큰 반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이번엔 그래도 그나마 좀 편한 마음으로, 이제 숙박의 걱정은 없으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뭐 슬퍼하실 필요는 없어요. 행사가 있을 때까지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장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어디 뭐 캠퍼스나 어디에 뭐 어디를 줄 테니까 아예 거기로 가서 그냥 캠프를 진행해라, 그래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현재랍니다. 현재. 예. 선재. 예, 나무나무이님 어서오세요. 현재 나무나무이님과 병아리삐우님께서는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지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ATV 오늘 특집 롤트의 오늘은 내가 오야붕이다 특집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사실 생각해보니까 오야붕 돼도 할 게 없네요. 할 말도 제한적이고 받아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3이라는 게 더 재밌어요. 진짜 저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때 쓸데없는 캠프를 많이 다녔어요. 진짜 막 쓸데없는 거 막 뭐 고교 음악 캠프에서 뭐 스쿨 오브 락 이런 거 그런 거 다녔는데 재밌죠. 솔직히 학교에서 잠깐이라도 이제 학업에 이제 그런 거기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어딘가 모르는 타지에서 이제 모험하는 것처럼 이제 여행을 하는 느낌이 참 이렇게 아직도 가슴이 막 설레거든요. 3일에 하는 게 정말 좋은데. 네, 꿈과 희망은 어디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아세요? 꿈과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딱 그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이제 시그널 멘트 중에 하나가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 학교 저희 학교 그 옛날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꿈과 희망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시그널 멘트로 써먹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학교 입학한 지 지금 이제 6년째 되고 내년 되면 이제 7년 됩니다. 내년까지 근데 학교를 안 다닐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연도가 이제 제가 6년째 다니고 있는 건데 그 6년 전에 그 학교 모토가 꿈과 희망이 있는 방송예술 전문 사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트에서 그걸 써먹고 있는 거예요. 네, 병비님 너무 네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아무튼 전국고교 성우 캠프 제 2회차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을 앞에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변동사항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이렇게 이번은 재미없겠다 가지 말자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작은 조약돌일지라 하더라도 어떤 집에는 그게 반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반석이 되는 거죠. 그 돌멩이 하나가. 그런 심정으로 임하셔서 더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국 고교 성우 캠프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제 2회 전국 고교 성우 캠프 이제 홈페이지 카페를 보시면 자 저희는 땡땡땡예요 라고 해가지고 팀을 소개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캠프는 이제 좀 다르게 저희들이 이제 팀을 정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게 소개를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이렇게 팀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샘플을 한번 볼까요? 곽 국장님이 올리신 샘플입니다. 자,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대략 정리를 해보면 대략 정리를 해볼까요? 라고 올리셨군요. 국장님이 참 이런데 쓰실 때는 되게 여성스러운 말투로 쓰시더라고요. 자, 예제입니다. 패기 넘치는 꿈나무 나래소리 강철의 연금술사 19화 더빙팀 나래소리. 그래서 뭐 그렇군요. 이건 정고성 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팀 소개글에 정석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성이 톡톡 튀는 소개글을 기대해볼게요 라고 되어있습니다. 네, 가당찬타님 들어오셨다가 하셨습니다. 정말 가당찬네요. 그래서 근데 매번 보면 느끼는 건데 이렇게 국장님은 이런 거 쓰실 때마다 되게 여성스러운 말투를 쓰시더라고요. 참 독특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카페를 살펴봤는데 딱 두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흑혈애님이 올리신 팀 소개와 푸르딩딩님이 올리신 팀 소개입니다. 먼저 흑혈애님이 올리신 팀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흑혈애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카페에 등장한 이유는 여러분들께 VVV 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VVV란 안철수 후보가 만든 백신 이름이 아니고 베니비니 비치,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라틴어의 줄임말로서 마치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만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베니, 우리가 왔노라. 비디, 모두 우리를 보았노라. 비치, 그 해변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겼노라 라는 뜻으로 딱 그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조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담은 저희 조의 단어 뜻 풀이입니다. 베니비디 비치. 참고로 이거 이 말을 한 위인이 있어요. 그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그분이 했던 말인데, 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저희 개성 넘치는 팀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은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비율은 남 2, 여 3입니다. 에이, 별로네. 남 0, 여 5는 안됩니까? 왜 굳이 남자가 있어야 되죠? 별로 보기가 싫어지게. 네, 아무튼간에 네, 남고생님 어서오세요. 또 하필이면 또 남고생분이 들어오셨어. 여자분들 좀 들어오시면 좋을텐데. 아무튼간에 농담이고요. 자, 사진 대공개! 자, 이분은 누구신가요? 했더니 첫 번째 팀원의 이름은 남궁하영. 제가 지난번 고성캠 때 남궁 람마라고 제가
네, 닉네임을 붙여드리는 분인데, 낭랑 18세 18살 이 소녀가 남궁 람마가 된 이유는 애니메이션 람마 2분의 1에 거기에 나오는 사요토메 람마. 근데 그 람마가 한국판으로 남궁 람마예요, 실제로 이름이. 아무튼 그 친구처럼 목소리 톤이 자유자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제가 실제로 이분을 제가 실제로 뵀었는데 진짜 목소리가 여자랑 남자랑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말 있죠. 옛날에 후타나리라고 이제 그런 이제 공포 영화, 일본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남성과 여성을 다 갖고 있는 그냥 그런 불쌍한 내용이에요. 근데 뭐 그런 공포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나온 TS라는 그 장르가 있죠. 동인지 장르 중에 TS라고 해서 이제 트랜스 섹슈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성을 바꾼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스즈미야 하루이를 스즈미야 하루이코로 바꾼다든가 쿄를 쿄코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모해스러운 상황이 나오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긴 건 굉장히 아리따운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와우 남자 목소리가 납니다. 네, 실제로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랑 똑같은 목소리가 나요. 비슷한 목소리가 나요. 저랑 비슷한 톤이. 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궁 람마라고 그때 별명을 붙여드렸는데 그 별명을 아직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재밌게도. 자, 아무튼 간에 이번에는 저희 베니비니 비치 팀원이 된 하영, 이번 고성캠에 작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목소리로 애니메이션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1회 했던 오디오북보다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오디오북을 제가 봤어야 되는데 그 오디오북을 제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그 CD 한 장만 제가 구할 수 있으면 진짜 아유. 자, 아무튼간에 남궁 하영 친구의 각오 한마디. 고교 성우 캠프는 성우라는 저의 꿈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통해 저의 꿈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놓치지 않고 제 1회 고성캠에 참여하여 오디오북을 준비하면서 사소하지만 왜 쉼표를 안 쓰는 겁니까? 문장 쓸 때, 예? 사소하지만 중요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를 통해 성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습니다. 여러분, 글을 쓰실 때는 꼭 쉼표를 쓰셔야 됩니다. 제 1회 고성캠 때 참여했던 경험, 그 경험을 통해 자, 2번 명사가 나오는 건 안 돼요. 앞에서 참여했던 경험이 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경험은 빼야 됩니다. 자, 롤트의 맞춤법 연구소. 자, 1회 고성캠 때 참여했던 그 경험 통해 좀 더 나아가겠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에 또 한 번의 고성캠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도 알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번 고성캠 2차에도 오셔서 정말 좋고 정말 유익하고 정말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경험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지? 자, 두 번째 베니비니 비치 팀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번 팀원은 첫 번째 남자 팀원으로서 이름은 김태량, 마찬가지로 남양 18세, 그리고 베니비니 비치 팀의 분위기 메이커는 맡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여성분들이 약간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 그런지 평범하게 느껴지는 우리 남성 팀원이지만 작년 박영재 성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을 무기로 삼아서 이번 평범함 고성캠에서 평범 활약을 할 그 평범한 그의 평범한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꿈인 성우는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들 거라는 따가운 시선들이 있었으며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잖아요. 다 어려운 일인데 어른들이 보셨을 때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최소한이라도 고생을 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연기라는 거는 답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답이란 소리가 아니고요. 정답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와닿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느끼는 연기가 다르고 이 사람이 느끼는 연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맞춰주려면 그 모든 연기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야, 이렇게 말은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해도 사실 저도 아직 모른다는 거. 연기의 길은 그래서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니라고 하죠. 아무튼간에 실질적으로도 막상 체험을 하고 싶어도 찾기 힘들었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적어 아쉬웠으면서 이 꿈을 제대로 알아갈 방법이 없어
여러분 진짜 글 쓰실 때 제발 쉼표 좀 적어주세요. 제대로 알아갈 방법이 없어 포기해야 하나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돼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 꿈을 포기하지 말걸, 그 일하는 자책을 할 것 같아 이 길을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뭔 소리지?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꿈을 포기하지 말걸 이라는 그 자책을 할까봐 이 길을 계속 가기로 했었습니다. 간혹 있는 이런 기회로 여러가지 체험을 하고 제 꿈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꼭 제 꿈을 이루고, 여러분 이렇게 좀 그 연속되는 문장은요 쉼표로 적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롤트의 맞춤법 연구소. 자, 아무튼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꼭 제 꿈을 이루고 계속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 것입니다. 이번 캠프에서도 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김태량 학생이 평범한 각오를 평범하게 써주셨습니다. 자, 눈을 감고 뭔가 음미한 표정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눈 떴을 때 뭔가 빵 터지는 뭔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간에 김태량 학생의 각오였습니다. 자, 다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확대해서 한번 봐야겠다. 누구지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베이비 하늘을 날자. 우후. 와, 눈 봐, 눈. 아주 잡아먹을 듯한 메인 눈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티어는 우리 조의 김경애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낭낭 18세. 우후. 자, 여러분 혹시 병아리 삐우라는 닉네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1회 고교 성우 캠프를 참여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실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1회 고성캠 참가자 10명을 추첨했던 방송에서 계속 전화하고 싶어했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요. 가만, 이 글을 내가 읽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파오는 이유는 뭘까? 아무튼간에 그 아이는 바로 전화로 BJ 롤트님을 역관광시키고 데이트를 신청했던 병아리 삐우, 그게 바로 지금 소개하는 경혜양입니다. 그랬구나.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더라. 자, 밑줄 친 게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 그 데이트는 단지 밥을 원했던 데이트였는데요. 롤트님은 그것도 모르고 혼자 설레하셨다. 장난치고 있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 자, 아무튼간에 저는 연상 취향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립니다. 자, 아무튼간에 그때 한 명을 고를 수 있었던 국장님의 추천으로 정말 운 좋게 고성캠에 합류할 수 있었지만, 고성캠에서 몸이 안 좋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이번 고성캠에 임하는 경혜의 각오는 글쓴 분이 쉼표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자, 생각해보니까 병아리 삐우님이 그 지난번 고성캠 때 몸살이었나 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못 알아봤었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밥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갑이 돈이 얼마 없었더라. 그때 막 도망 다녔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근데 많이 몸이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고성캠에는 정말 어디 하나 아픈 데 없이 정말 튼튼하게 오셔가지고 정말 유익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 꿈과 희망을 찾는 시간. 목이 갑자기 쉬는데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혜양의 각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거 BGM 이런 거 깔면 안 되는데 막 사무라이 이런 거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소관,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커다란 빙산의 조각이며 제가 경험한 것은 저 위의 별들 중 하나이고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수만 수천, 어쩌면 수백 개일지도 모릅니다. 장군. 아직 구멍이 송송 뚫린 스펀지 같은 저이지만 저는 그 구멍을 채우는 것이 즐겁습니다. 스펀지 거론하면 안 되는데 이 학교에서
구멍 채우는 것은 이렇습니다. 라는 예, 패러디 했다가는 큰일 나죠. 아무튼간에 무작정 즐겁기만 하다가 힘들지 않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아직은 배움이라는 것이 즐겁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전하. 비록 알고 있는 것이 빙산의 자그마한 조각일지라도 아직 배워야 할 별들이 수억 개라도 그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위해 저는 고성캠을 신청한 것이옵니다. 어쩌면 스펀지에 한 구멍을 채움으로써 또 다른 구멍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전 그 구멍을 반갑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멍 하나하나가 절 더 성장시킬 때니까요. 스펀지의 장점은 쭉쭉 빨아들이는 점이지요. 하지만 스펀지를 누르면 그 빨아들인 것은 다시 나오고 맙니다. 그렇기에 저는 빨아들인 것을 제 것으로 하기 위해 반복할 것이며 그 배움을 또 다른 배움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전하. 이 모든 것이 소자의 각오옵니다. 고성캠뿐만 아니라 성과 되기 위한 각오이옵니다. 아직은 어린 햇병아리의 말이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옵니다. 고성캠에 참전하여 배움을 받고 싶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멍을 채우고 싶사옵니다. 너무 구멍이 많아 바람이 잘 통하니 하나하나 맺고 견고하게 만들고 싶사옵니다. 전하. 이상 길긴 이 소자의 각오였습니다. 전하. 라고 굉장히 장군틱하게 각오를 하셨네요. 역시 병아리 삐우님 답습니다. 자, 뻥뻥 뚫린 스펀지처럼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뻥뻥 뚫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번 고성캠에 신청한 세 번째 팀원 베니비디 비치의 세 번째 팀원 조의 베니비디 비치 조의 이거이신 네, V3 베니비디 비치의 조의 이거이신 김경애 양의 학생의 각오였습니다. 정말 그 스펀지 정말 다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스펀지라고 하니까 좀 약간 마음이 아픈 게 스펀지가 빨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무언가를 딱 봤을 때 빨아들이는 거 굉장히 잘 빨아들일 수 있는데 반대로 뱉어내는 것도 정말 쉽게 뱉어내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네요. 스펀지라고 하시는 게 빨아들이는 거는 정말 괜찮은데 받아들인 거를 이제 다시 잃지 말으셔야 되는데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읽는 것도 쉽거든요. 살짝만 건드려도 이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지금 생각하는 게, 이긴 스펀지인데 그런 스펀지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라는 스펀지가 있는데 그 스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약간 딱딱한 스펀지예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긴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이고 나서 그 물을 뱉질 않아요. 네,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건데 그 꽃꽂이 할 때 쓰는 블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딱 꽂는 건데 이게 물 속에 빠뜨려 놓으면 물을 쫙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면서 처음에 주먹만 했다가 이따만해져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눌러도 물이 빠지진 않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쭈그러 트리면 일단 물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전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꽃을 이제 꽂아 놓으면 이제 그 물을 빨아들이면서 이 꽃들이 이제 그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아리 삐우님, 그러니까 경혜 학생 같은 경우도 스펀지에 한 구멍을 채움으로써 또 다른 구멍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면서 참 이게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으로도 작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인생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저는 이제 진지한 얘기보다는 이제 막 그냥 막 이거 들떠가지고 그냥 노는 얘기, 막 클럽 가는 얘기, 아니면 여자 얘기, 연애 얘기 이런 얘기를 좋아해가지고 인생 얘기를 잘 안 한 편인데 마침 저밖에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오야붕이기 때문에 오야붕이 잠깐 이제 한마디 덕담을 하자면, 경제학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기회비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떡볶이 한 그릇이 먹고 싶다. 떡볶이를 먹을 때 떡볶이 2,500원을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2,500원이 소비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소비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용어가 얘기해놓고 생각이 나지. 뭐라 했죠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소비 무슨 소비였지? 소비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뭐라고 했죠? 나무나무님? 나이 먹으면 이렇게 까고요. 가끔 말하다가 뭐라 했죠? 경제용어로 뭐였더라? 기회비용. 기회비용. 미쳐버리겠네 진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제출한 제시한 2,500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우를 하게 되면서, 즉 연기자를 하게 되면서 벌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기 같은 경우는 병행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병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실력자가 되면 굉장한 분들입니다. 이미 교수를 하고 있든가 아니면 국민배우나 이렇게 이름이 날린 분이겠죠. 저희는 이제 저나 아니면 병아리 삐우님이나 나무나무님처럼 이제 아직 길을 걷고 있는 학도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연기를 한다. 그거는 저의 경험상으로도 그거는 불가능했어요. 한 가지 길을 파야 된다고. 그래서 연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KBTV를 이제 동아리식으로 이제 부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 셈인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한방전 때문에 이제 공개 행사가 있었고, 니안부자 시즌2가 있었고, 그 시즌2가 있기 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방송하는 건데, 지난주에 하도 이게 방송해놓고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뒤풀이 하고 이게 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송의 감을 잊어가지고 1부, 2부 말아먹고 3부에서 이게 말이 터졌어요. 이제 큰일 났어. 1부, 2부 다시 할까봐요. 그래서 말이 이제야 말이 막 터져. 그래서 막 아무튼간에 그렇게 되는데,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제 멘트도 그렇기도 하지만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이 말로 하는 직종들은요, 특히. 물론 연기가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하고 몸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은 말로 하잖아요, 대사를.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들 직종은 다 평소에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꾸준히 안 하면 어느 한순간 딱 끝나면 끝이에요, 그냥 바로. 물론 모든 공부가 다 그렇습니다만, 공부 같은 경우는 책을 펼쳐보면서 다시 할 수 있는데, 우리 업계, 우리 학도, 우리 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잃게 되면 복구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병아리 삐우님 경혜 학생 같은 경우는 스펀지라고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네, 희망원가라는 거죠. 그쵸? 희망원가.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희망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기회비용도 그렇고 희망원가도 그렇고. 자, 베니비리 비치의 두 번째 남자 팀원이자 네 번째 학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 나와 주세요. 나 잘생겼네. 이분이 약간 성시경 타입이면, 김태량 학생이 약간 성시경 타입이면, 이분이 약간 좀 뭐랄까 좀 막 밝고 막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번 네 번째 팀원은 17살. 한 살 어리네요. 17살 저희 팀의 막내둥이 박동혁 군입니다. 자, 원래부터 성우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작이죠. 겨울왕국을 통해 더욱더 성우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성우의 꿈이 더더욱 견고해진, 그래서 더 알아야 될 게 많은 우리 팀의 막내둥이 동혁군은 처음 고교 성우 캠프 팀원이 모자라 팀에 들어와달라고 부탁할 때, 야, 드디어 쉼표를 넣어주셨네. 어디서 드나 했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쉼표 넣어주셔서. 오히려 팀에 넣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며 협박을 했던 조금은 무서워 보이는 아이 같죠. 역시 어린 것들이 세요. 그쵸? 아무튼 성우를 꿈꾼 지 얼마 안 된 한 걸음 나아가며 성우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 동혁군의 각오 한마디.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성우를 부모님의 반대로 전문적인 가르침이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습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게 부모님들은 이 길을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간에 이번 고교 성우 캠프
저에게는 부모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좀 더 배워 저희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싶습니다. 저희 팀원이 누나들과 형은 이미 고성캠을 경험해 보았지만 저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되고 떨리면서도 어떤 배움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직 갓 고등학생이 되었고 성우의 길에 아직 자세는 모르지만 많이 알아가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베니비니비치의 막내이 박동혁 학생이 올린 각오입니다. 자, 처음 오는 만큼 정말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쵸? 자, 마지막 베니비니비치의 저희 팀의 연장자이자 팀장인 여자 이지원 학생입니다. 글쓴이 학생이죠. 흑혈애라는 닉네임으로 고교 생후 캠프가 시작하기 전 카페에서 많은 글을 올려 우수회원으로 고성캠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러고 보니까 우수회원은 지난번에 미추첨을 했었죠. 똑같은 이름의 남자분이 있어 많은 혼돈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남지원이 있었습니다. 제조였어요. 그리고 참고로 아무튼간에 남지원, 남자 이지원이 있었지만 무사히 1회 고성캠을 마쳤던 그때 1회 고성캠을 참했던 분이시라면 마지막 3일차 있었던 시간을 달리는 소녀 라이브 더빙에서 선생님과 함께 연기를 했던 한 소녀를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이야, 이거 감사하게도 영상을 또 올려주셨네요. 2초만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하이라이트 더빙 장면! 시견쌤, 7조 시견쌤과 7조 이지원 학생이 펼칩니다. 끝까지 볼까요? 이것만은? 스키한테 안부 전해줘. 이렇게 가게 돼서 미안하다고. 마코토. 계속 언젠가 말해야지 하던 게 있었는데 너 있잖아. 달리다 넘어지지 마. 그러니까 달리다 넘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의력이 부족하다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하란 말이야. 좀 신기하죠? 네. 여자 주인공이 말하고 있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요. 걱정해줘서 얼른 가! 뭘 화를 내고 그러냐. 야, 밀지 마, 야! 시간쌤 당한 게 지금 눈에 보이죠? 잘 가! 자, 이제 곧 등장할 하이라이트 영상. 으아. 그럴까요? 웃겨가지고 온다! 사랑해. 잡았다 요놈!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무섭지도 않느냐? 사랑이라니 아무튼간에 바로 그 공포의 도가니 바로 시도할수 라이브 더빙 장면에서 제 1회 고성캠의 7조 멘토 선생님 김시견 선생님과 함께 연기했던 그 시달려 연기에서 미래에서 기다릴게 대신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던 바로 그 주인공! 지원의 각오 한마디든 설마 이런 거 아니죠? 뭐 사실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죠?
자, 저는 중학생 때 처음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 성우를 알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고 지금까지 5개의 시간을 가지며 점점 성우의 꿈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그저 대본만 읽던 저는 우연히 고교 성우 캠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난 2014년 1월에 열렸던 제1회 고교 성우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어 혼란스럽기도 했고 쉽게 좌절하였지만 그때 함께 해주셨던 멘토 선생님 설마 연인 사이는 아니겠지 둘? 아무튼간에 그 멘토 선생님 시견 선생님과 종우 선생님 그리고 또 함께했던 조원들 덕분에 금세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채 떨리는 모습만 보이며 캠프를 참여했을 때와는 달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지원아 이런 문장에서는 쉼표를 찍어야 된단다. 롤트의 맞춤법 연구소. 아무튼 처음 아무것도 모른 채 떨리는 모습만 보이며 캠프를 참여했을 때와는 달리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3일차에는 조금의 자신감을 얻고 시견쌤과의 합동 라이브 더빙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긴 문장을 한 번에 읽으니까 돌아버리겠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때의 도움을 받아 얻은 자신감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2회 고교 성우 캠프에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더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아유 지원 학생이 제발 여기에 쉼표 좀 박아줘요. 여기랑 제발 부탁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로써 저희 팀원 5명의 소개와 각자의 각오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개성 넘치는 베니비니 비치팀 정말 고성캠 2차에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뭐 멋진 팀이다. 뭐 이렇게 많은데 그 다음 팀 푸르딩딩님이 소개해주시는 어쩌다 마주친 팀. 그런데 이곳에 쓰려던 사진이 자꾸 안에 첨부 파일이 올립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라고서 그 파일을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꿈과 희망과 친절이 함께하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A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쩌다 마주친 팀명의 유래 2년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고교 성우 캠프라는 목표 하나로 뭉치게 되어 짓게 된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게 2년이잖아요. 에? 뭐지? 아무튼간에 자 팀원 소개 김준기 뚱뚱뚱뚱뚱뚱뚱뚱 따따 도루루루루루루 따당땅따당 18세 이름 졸탄이 뭐죠? 졸차게 탄 사람? 아무튼간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중년 남성이라고 밝힌 팀 내 막내 2명 중 1명입니다. 막내인데 중년 남성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어렸을 때 만화 끝나고 나오는 엔딩 크레디트에 적혀있는 성우들 이름을 재미삼아 외우는 것을 시작으로 게임이나 만화에 아는 성우를 찾거나 마음에 드는 성우를 알게 된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후 제발 이렇게 한 번만 적어주면 되는데 이 한 번이 싫어서 정말 롤트의 맞춤법 연구소를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간에 투닉스에서 사막의 단물처럼 아주 가끔 전속 성우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짧은 광고를 했었는데 그게 성우에 대한 동경심에 꽤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각오 성우 지망생의 패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아 좋아요. 이런 사진은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제맛이지. 뻑뻑. 자 성우 지망생의 패기를 보여주겠다고 한 김준기 졸탄 학생 정말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학생 정수빈 낭랑 18세 닉네임은 에르미 아르미? 부르미 동생 아르미? 에르미 잼송 아무튼간에 자 단체 톡방에서 가장 활발한 분위기를 담당한 친구답게 허스키하면서도 밝은 캐릭터가 가장 자신있다는 친구입니다. 허스키한데 밝다라 그런 캐릭터 보기 힘든데 노력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화이팅입니다. 자 아무튼간에 성우를 꿈꾼 계기 어릴 적에 본 더빙된 만화를 통해 성우님들을 알게 되었고 성우님들 중 정재현 성우님의 더 소리 토크 콘서트를 갔다 온 이후 정재현 성우님의 강의를 듣게 되어 성우를 꿈게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재현 성우님의 그 팬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정수빈 그분 같은 정씨구나. 오호. 아무튼간에 정수빈 학생의 개인 각오 성우 캠프라는 도약을 통해 성우님들처럼 따뜻함과 반짝이는 목소리로 성캠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열정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성우 캠프란 도약을 통해 성우님들처럼 따뜻함과 반짝이는 목소리로 성우 캠프라는 도약을 통해서 성우님들처럼 따뜻한 반짝이는 목소리로 성캠에서 하는 활동들 열정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라는 문제였군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쉼표를 하나 찍어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롤트의 맞춤법 연구소. 자, 뭔가 패기 넘치는 분 이형원 19세 닉네임은 시드. 사이드라고 읽어야 되나요? 시드, 사이드, 아무튼. 자, 이번 15학번으로 한예진 성우과 입학할 친구로서 이야 15학번이 들어오는구나. 이야 15학번이 존재 안 할 줄 알았어요 전 세상에서. 야 15학번이 들어오는구나. 야 아무튼간에 가장 자신있는 캐릭터를 말하라 했더니 남자면 다 됩니다 라는 폭넓은 연기를 자랑하는 친구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남자 성우인데 남자 캐릭터는 다 되지 당연히. 뭔가 당연한 말을 되게 멋있게 한 친구예요. 내년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볼 수가 있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졸업을 할 거기 때문에 못 볼 친구입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저 친구를 보자고 제가 F를 받을 수는 없어요. 자, 성우를 꿈꾼 계기. 어릴 적부터 텔레비전을 볼 때나 라디오를 들을 때면 항상 나오는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굉장히 우리가 어릴 적에는 라디오 오디오나 일단은 뭐 더빙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성행할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침체돼 있지만요. 그때 꿈을 잡은 친구들이 많죠. 병아리 삐우님이 16학번이에요? 이야 16학번도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몰랐어요. 16학번이면 와 저랑 8학번이 차이 나시네 병아리 삐우님이. 이야 선배가 아니라 삼촌이네 삼촌. 네? 막내 삼촌. 이야 대단하다 진짜. 자 아무튼간에 막연히 매력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성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언제부턴가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통해 도움을 준다는 것에 무엇인가를 표현해낸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 목소리로 그러니까 목소리뿐만 아니라 누군가한테 무엇을 전달한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렇게 막 선생님들을 이렇게 막 동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전달해준다 라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직업인데 참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흥미는 곧 바람이 되었고 그렇게 돼 성우는 저의 꿈 장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형원 학생의 개인 각오 성우 캠프를 통해 저희 열정을 하얗게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볼 수가 없겠죠. 자 주민등록증 싹 가려놨네요 이런건. 자 2014년 1월 2일 강원도 춘천시장. 그러니까 유일하게 19세여가지고 민증을 올려놓으셨네. 좋습니다. 자 이선정 학생 19세 닉네임 루토군. 롤툰 줄 알았네 순간 깜짝이야. 자 가장 잘할 수 있는 캐릭터가 뭐냐고 물어보니 가장 잘할 수 있는 캐릭터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지만 하고 싶은 연령대는 10대 소년 연기를 하고 싶어요. 에드워드 엘리카 같은 거 라고 답하는 친구입니다. 재밌는 친구네요. 자 성우를 꿈꾼 계기. 성우를 꿈꾸게 된 계기로는 어릴 때 그리는 게 좋아 그림으로 진로를 정하기도 했지만 사정상 다른 쪽으로 정하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외화 더빙으로 알게 된 성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아니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자 기왕이면 다홍치마지만 자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다고만 했다가 찾아보고 들어보고 왜 들어보고 두 번 썼어요. 롤트의 맞춤법 연구소 2개 중 하나를 지워줍니다. 자 직접 해보기도 하면서 목소리만으로 연기를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멋진가 라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직접 그 일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모든 성우지망생이 의뢰 그렇듯 저도 성우가 된다면 항상 열정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 표현하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멋있는 계기입니다. 야 계기뿐만 아니라 모토까지 적어주셨네요. 모토 좋습니다. 아주 멋있고요. 이선정 학생의 개인 각오. 저번에 개인으로 참가를 못해서 무척이나 아쉬웠는데 떨어지셨구나. 이번에는 팀으로 결성지어 캠프를 한다는 것에 소개를 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팀으로 되기 때문에 팀을 먼저 꾸리는 분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처음 참가하는 것이라 무척이나 떨리지만 즐겁고 재밌게 할 자신 있습니다. 웃음 했고요. 자, 요새 여고생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다는 버섯머리, 머시룸 컷이라고 하는 그 머리를 하고 있는 이선정 학생, 정말 이번 캠프에서 멋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자 학생 19세 닉네임 프로딩딩. 글쓴이 친구군요. 역시 이번 15학번으로 한재진 성악과 입학할 친구로서 아이고 니네들 여기 학교 오면 고생하는데 아이고 고생문이 열렸다 이제. 아무튼간에 저번 고성캠에도 참가한 경력이 있는 한혜진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캐릭터를 물어보니 귀여운 여자의 캐릭터나 찡찡거리는 캐릭터라고 답하는 친구였습니다. 자, 귀여운 캐릭터 찡찡거린다. 담비 같은 애들 제일 싫어하는데 진짜. 아무튼 성우를 꿈꾼 계기, 가끔가다 부모님 앞에서 성대모사를 하면 어우 정말 똑같다 라고 칭찬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타노시 데스와 하면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가지 성대모사를 연습해 보여드립니다. 뭔 소리예요? 계기. 그렇게 연습해 보여드리다가 만화를 볼 때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일상생활에서 듣는 목소리가 아닌 저의 이목을 확 잡아당기는 독특하고도 악기로 연주하는 듯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애 화법 알아듣기 힘들다. 아무튼간에 자, 목소리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특이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에피소드들 보며 주인공이 겪는 신기한 경험을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한 번씩 생각해본 거죠. 모험물이나 뭐 이런 에피소드, 어드벤처류를 봤을 때 나도 저기에 들어갔으면 꼭 한 번쯤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번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소망은 자라면서 성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구체화됐고요. 모두가 감동받을 수 있는 성우가 되는 게 바로 전진아 학생의 꿈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각오! 흔치 않은 기회에 참가해서 가르쳐주시는 모든 것들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스펀지 표절 유혹 갑자기 나오죠. 병아리 삐우님이 먼저 올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훗날 좋은 기초를 성캠에서 다졌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하나의 정성을 들이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아 학생의 각오였습니다.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학생까지 알아보았고요. 전체 각오가 따로 있네요. 팀 전체 각오. 성우라는 꿈을 다 함께 바라면서 성우캠프라는 중간 거점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서 성우캠프에서 협동심을 발휘하고 개인의 기량을 발휘하며 좋은 추억으로 또 멋진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사 같아요. 자,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작품들을 경험하고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가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팀별 전체 각오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방송할 때 이렇게 올라온 팀은 흑혈애님이 그 팀장으로 계신 베리비디 비치와 푸르딩딩님이 팀장으로 계신 어쩌다 마주친 팀이 있습니다. 예, 병아리 삐우님이 채팅창에다가 저희 팀이 났네요. 흐흐이라고 했는데 원래 팔은 안쪽으로 굽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어 목적어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롤트 시네마, 그리고 롤트의 오컬트 연구소, 그리고 롤트의 이모저모 플러스 롤트의 맞춤법 연구소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앞서 알려드렸던 영화 엑스맨 투더 어쩌고 퓨처, 그리고 오큘러스, 그리고 루판 3세와 명탐정 코난 극장판, 주말에 정말 연인과 가족과 친구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컬트 연구소 어제까는 생뚱맞은 너무 이야기만 했습니다만 한 번쯤은 롯데월드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크 어드벤처 혹시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저한테 꼭 제보해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주에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휴방입니다. 다음 주 휴방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주 목요일이요. 그렇죠. 다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병아리 삐우님, 그리고 뽀글이님, 나무나무임님, 남고생님, 나무나무임님, 노는별님, 가루등님, 남고생님, 그리고 AUE님, 그리고
쌈디구님 정말 사랑하고요. 저희는 다시 방송 이틀 연속으로 했죠. 그래서 다음 주 휴방이 되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휴방이 되고 다다음 주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께하신 이 방송은 꿈과 희망이 있는 방송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ATV 오늘 특집 롤트의 오늘은 내가 오야붕이다 특집을 함께하셨습니다. 저희는 다다음 주 목요일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분들 병아리 삐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댈 마주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때 그 기억이 나를 괴롭게 하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진 모르지만 행여나와는 제발 마주치지 마요. 그날의 향수가 남아있는 곳은 아직 너무 힘들어. 하나도 괜찮진 않아. 그러니 우리 우연이라도 그때만 그날의 밤 떠오르게 만들지는 마요. 워워워. 그대 없는 곳 우리 없는 곳 지나갈 테니 그러니 그대도 나를 좀 피해줘요. 워워워.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댈 마주하는 거는 아직 힘들어. 그때 그 기억이 나를 외롭게 하네. 이런 말을 해도 될진 모르지만 아니 흑혈이님 지금 오시면 어떡해요. 아 흑혈이님 아까 올려주신 정말 그 소중한 사연 사연이 아니죠. 소중한 팀원 소개 잘 보았습니다. 지금 막판에 막판에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저희도 갑자기 돌아왔는데 다시 하라고요? 안 돼요. 조교 퇴근해야 돼요. 부름이 피곤해 지쳐있어요. 집에 가서 쉬게 해줘야 돼요. 자 흑혈이님 아까 제가 다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팀원 소개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정말 이번 고성캠 2차 정말 뜻깊고 유익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말 응원 드립니다. 정말 즐겁고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거짓말이라뇨. 거짓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이잖아요. 네, 다다음 주 목요일날 저희는 7시에 다시 좋은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제 뛰어난 듀크 BJ와 아니면 리디 BJ와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부터는? 네, 다음 주부터 저희 KBATV가 솔로 유닛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KBATV 아프리카 그 게시판이죠? 공지사항 게시판과 그리고 저희 네이버 클랩 카페를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솔로 유닛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가 이제 활동할 수 있고 심야 시간에 이제 BJ들이 이제 각자 집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 성우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솔로 유닛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면서 집에서 이제 각자 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흑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다시 소개를 드리겠고요. 공지사항 꼭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방송을 언제든지 송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흑혈이님 지금 들어오셨지만 병아리 삐우님과 흑혈이님이 함께 하신 지금 이 순간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성악부에서 주최하는 KBATV 오늘 롤트의 오늘은 내가 오야입니다 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두 분 사랑합니다. 하트. 그럴수록 난 되게 섭섭해. Oh I'm so sad. 그러니까 슬슬 let me come into your 맘 hey. 중요한 건 맘. 결코 내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날 묘하는 너의 날 이 선물들까지도 사랑하게 된 거 이겠네. 맘이야 너에 대한 건 사소한 것도 기억해 난 아니야. 아무리 나 삐그러도 넌 내게 순간 다 많아야 긍정 많아야 주인공은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Give love Give love wow, yeah.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무작정 싫어하고 보는 너 Why can't you understand me 난 너를 좋아한다고 네가 날 싫어해 하는 걸 안 후부터 샘솟던 의욕이 다시 들고 설렜던 내 맘도 그치겠구나 했는데 또다시 슬슬 다가가도 될까 바라보는 것조차 싫어할까 뻔한 몰래 뒤에서 끙끙전전해 점점 해가 지면 달빛 정전해 용기가 나의 마음을 전부 전해 하지만 그녀와는 사이거리 너무 멀어 주고 또 주는 사랑이 길바닥에다 버려 전화겹처럼 쌓이네 봄이 되면 흙으로 남아 혹시 기대해 싹이 돼요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